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60대 중반의 주부 송시은입니다. 현재는 제 생에 가장 평안하고 조용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그간 저희 남편 사업부터 아들 결혼까지 참 다사다난했어요. 늘 사고 수습하느라 바쁘던 제가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 이런 사연도 보내보고 싶어지네요. 얼마 전 저는 쌍둥이 손주를 보았는데요. 이 할머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 손주들이 알게 되면 깜짝 놀라겠지만 이렇게 이야기로 남겨두었다가 꼭 들려주고 싶어요. 인생사 내 마음대로만 되진 않지만 아름다운 결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이지요. 맨 처음 제가 주부로 소개하긴 했지만 평생을 남편 사업 뒷바라지하느라 저 역시 사업가나 마찬가지인 삶을 살았어요. 저는 20대 중반에 결혼한 뒤로 늘 일해왔어요. 문제는 남편의 사업이 계속해서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남편의 손을 거친 사업만 좋기 20개는 넘어요. 그러니 아이템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영역으로 따지면 요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제조업 안 거친 것이 없고요. 한정식집, 도시락집, 급식 재료 납품업, 카페, 빌라 청소, 이사업체, 헬멧과 장갑 같은 보호장구 제조까지 안 해본 게 없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 필라테스가 한창 붐일 때였어요. 딱 타이밍이 맞아떨어져서 헬스 기구 사업을 시작하면서 필라테스 기구도 함께하게 되었고, 사람들의 수요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빠르게 늘면서 사업이 대박이 난 겁니다. 그래서 50대 후반부터는 조금 편안하게 살고 있었어요. 노년에 이렇게 안정되려고 그 젊은 날 그렇게 고생했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위안으로 삼곤 합니다. 며느리는 남편이 헬스기구 사업을 시작할 무렵부터 함께 일한 여직원이었어요. 외모도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을 만큼 예쁜 얼굴이지만 무엇보다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어른께 예의를 갖출 줄 아는 훌륭한 젊은이였어요. 요가 강사로 활동한 이력이 있어 기구 홍보 및 마케팅을 담당했고요. 사용 시 불편한 점을 콕 집어낼 줄 알았어요. 며느리 덕에 기구의 곡선을 더 부드럽게 하여 강사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고, 또 관련 소도구들도 세트로 판매하는 게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내어 수소문 끝에 매트, 고무볼, 고무줄 등을 제작하는 회사와 합작을 하여 소도구도 만들었어요. 최근에는 그게 또 매출을 올리는데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 아주 흡족해 했고, 며느리 삼고 싶다며 저희 아들을 소개해 줬어요. 아들 녀석이 처음엔 아버지 회사 직원이라는 이야기에 부담스럽다고 하더니 사진을 보고선 냉큼 오케이를 하더군요. 완전 자기 스타일이라면서 달라지던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당시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던 아들과 며느리는 소개 직후 쭉 3년간 연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가을날 돌아오는 봄이 되면 결혼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들과 며느리가 연애하는 동안 1년에 한두 번 회사에 큰 행사를 도우러 나갔다가 짧게 만난 적이 있었어요. 회사 일로 만난 것이었지만 어찌나 싹싹한지 남편이 왜 그리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지 알겠더라고요. 참 요즘 세상에 만나기 어려운 아가씨다 싶었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물론 행사 때 들린 손님들 응대하는 모습을 보니 손도 빠르고 말도 예쁘게 하고 아주 야무진 것이 제 마음에 쏙 드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그 직원이 제 며느리가 된다고 했을 때 누구보다 기뻤고 좋았어요. 살짝 걸리는 게 있다면 언젠가 식사 중에 아들이 며느리의 가정사가 좀 복잡하다고 했던 말이었어요. 며느리 아버지도 사업을 하시다 사업 실패로 생을 마감했고, 우울증에 걸린 어머니도 한동안 치료를 받으셨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를 따라가셨다고 했습니다. 결코 평범하지 않은 사연이었지만 사업을 20번이나 실패해봤던 저희였기에 그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고 충분히 며느리의 사정을 품어줄 수 있었어요. 우리도 사업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이 수천, 수만 번은 되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며느리가 더 애잔하고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며느리에게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해서 성인이 된 후에도 항상 언니인 며느리가 챙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기적으로 수술도 시켜야 하고 약은 늘상 달고 살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만만치 않은 병원비와 약값을 대느라 힘들지만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곁에 있는 유일한 혈육인 동생이 꼭 건강해질 것이라 믿는다고 말하며 웃어 보이는데 얼마나 기특하면서 짠하던지요. 늘 열심히 살고 밝게 웃으며 사는 며느리가 참 예뻤습니다. 사연 들으시는 분 중에서도 시어머니 입장인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 같은 시어머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친구들이 며느리 자랑할 때면 남의 딸이 뭐 그리 이쁘다는 건가 했는데 정말 왜 이렇게 예쁜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요즘엔 며느리들 흉보는 지인이 있으면 다시 생각해보라며 제가 말릴 정도라니까요. 저는 아들만 둘이라 며느리를 얻을 때 딸아나게 생긴 느낌이었고 이 아들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컸어요. 그래서 아들과 결혼할 때 저는 친정 부모가 시집 보낼 때 해주는 걸 며느리에게 다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 결혼 준비에 들어가면서 제가 결혼식 준비부터 혼수, 예물들까지 전부 다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좋아할 줄 알았던 며느리는 너무 부담스럽다며 절대 안 받겠다고 한사코 거절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그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저 그 마음만 받을게요. 누구보다 저희 결혼 응원해 주시고 기대하시는 거 잘 알지만 결혼 준비는 제가 생각한 대로 하게 해주세요. 혼수 정도는 제가 모은 돈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물도 필요하지 않고요. 저희 두 사람 결혼 반지 하나씩만 나눠 끼기로 했어요. 아유, 그래도 결혼하는데 반지 하나가 말이 돼? 하늘의 부모님이 속상해 하셔. 나도 없는 살림에 시어머니가 예물 다 해주셨어. 귀하게 키운 딸 우리 집으로 보내주신 걸 감사히 여긴다는 마음의 표시야. 나 시어머니 도리하게 해주렴. 아, 아니에요, 어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런 허례허식 좋아하지 않아요. 오빠랑 저도 그렇고요. 생략할 수 있는 건 생략하고 싶어요. 어머님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는 것만으로도 저 정말 충분합니다. 너는 정말 요즘 애들 같지 않아. 아이, 결혼식은 호텔에서 할 거지? 네? 아니요, 어머니. 저희 결혼식 스몰 웨딩으로 할 거예요. 두어 시간 행사에 몇 천만 원 쓰는 거 정말 이해 안 돼요. 오빠랑 친구들 결혼식 다니면서 서로 그 생각이 같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작게 하자고 약속했어요. 결혼식도 스몰 웨딩으로 할 거고 혼수도 본인이 모아둔 돈으로 할 것이며 예물도 안 받는다고 손사래를 치면서 끝까지 거절하더라고요. 제가 예물의 예자만 꺼내도 냅다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예쁜 만큼 정말 다 해주고 싶었거든요. 저는 며느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최고로 좋은 걸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첫 번째로 결혼 반지를 해줘야 하는데 제가 참여하는 동네 계모인 금은방을 하는 언니가 있거든요. 청담동에서 금은방을 하는데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와서 예물을 해간다기에 조금 무리하나 싶으면서도 그곳에서 맞춰주겠노라 다짐했습니다. 마침 다이아몬드 등급 중 최상급 등급이 들어왔다고 연락이 왔기에 회사에서 일하는 며느리를 차에 태우고 곧장 청담동에 있는 금은방으로 향했어요.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골라보라고 했는데 며느리는 괜찮다며 계속 내빼는 게 아니겠어요? 거기까지 막히는 차를 뚫고 갔거늘 결국 그날도 며느리의 고집에 반지를 맞추지 못하고 허탈하게 그곳을 나와야 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계모인 멤버인 금은방 사장에게 제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아유, 시간 내줬는데 미안해요, 언니. 나 정말 며느리한테 좋은 거 해주고 싶어서 간 건데 애가 생각보다 소신이 아주 뚜렷하네. 이건 고집인가? 어른이 해주겠다는데 이렇게 도망가 버리니 방법이 없어. 속상해요, 정말. 아이, 뭘 그런 걸로 속상해. 이미 우리 직원이 며느리 얼굴이며 분위기 다 봤고 손가락 사이즈도 재보고 갔다며.
그럼 그냥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 디자인은 직원더러 추천해달라고 말해둘 테니까. 시어머니 선물로 주면 받겠지. 디자인 마음에 들든 아니든 이게 다 재산이다 하고 주변 며느리들 다 받아. 계모인 멤버인 금은방 언니의 말은 샵에 들렀을 때 며느리 손가락 굵기를 재어봤으니 디자인만 골라서 선물하라는 것이었어요. 직원이 업계 베테랑이라면서 고객에게 추천하면 백발백중으로 만족한다고 설명해 주더군요. 하여 저는 다시 금은방에 방문했고 그날 저와 며느리를 응대했던 직원이 밝게 웃으며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저번과는 다르게 VIP들이나 들어갈 법한 룸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꽤 멋진 디자인을 골라주려고 그러나 보다 하며 따라 들어갔는데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직원은 다짜고짜 제 팔을 덥석 잡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사모님, 사모님 예비 며느리랑 아드님 당장 파혼시키세요. 저는 순간 기분이 확 상했어요. 대체 이게 무슨 매너인가 싶더라고요. 그 직원의 말에 저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을 지으며 그게 무슨 말이냐고 화를 냈어요. 남의 집 일에 왜 상관을 하냐고. 결혼을 앞둔 사람들한테 재수 옴붙게 그게 무슨 말이냐고 성을 냈죠. 이봐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 김수인 사장님 지인으로 여기 온 거예요. 사장님이 얘기 안 했어요? 우리가 무슨 사이인지. 대체 이게 무슨 경우야? 결혼 앞둔 애들한테 제 소원 붙게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뭘 한다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합니까? 예? 잠시만요, 사모님.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진정하시고 이쪽으로 앉으셔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 직원은 노트북 화면을 제 쪽으로 향하게 바꾸며 사진을 하나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 속의 여자는 수갑을 찾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우리 며느리였어요. 저는 당연히 경악했고 이걸 언제 찍은 거냐, 어디서 찍은 거냐, 우리 며느리가 왜 이러고 있는 거냐 다 따져 물었습니다. 직원은 제 질문에 하나하나 답을 했어요. 어머, 이게 뭐야? 우리 새아가가 왜 여기 있어요? 왜 여기서 이러고 이런 걸 차고 있느냐고요?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한 3년 전에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이 샵으로 이직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늦게까지 디자인 연구하느라 늦게 퇴근하던 중이었는데 제가 아파트 단지를 관통해서 걸어 다녔었거든요. 근데 누가 그 늦은 시간에 지상에 주차된 자동차 타이어에 구멍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 길로 전 112에 신고를 했죠. 구멍을? 아니 뭘로요? 왜? 송곳으로요. 자동차 타이어가 튼튼해서 웬만해서 송곳이 바로 안 들어가요. 주행 중에 엄청 뾰족한 걸 밟으면 바퀴가 굴러가던 중이니까 힘을 받아 펑크가 날 수 있지만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그 젊은 여자가 낑낑거리면서도 송곳을 밀어놓고 있는 걸 제가 발견한 거죠. 근데 그게 우리 며느리라는 얘기예요? 아니 말도 안 돼. 심성이 얼마나 고운앤데.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며느님 뵌 날 정말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이 나서 유심히 살펴봤거든요. 사모님과 대화할 때도 그렇고 반지 사이즈 재면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다녀가신 다음 날 아침에 갑자기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3년 전 그 여자였다는 게. 아니 무슨 일로 그랬을꼬? 혹시 알아요? 그때 무슨 일 때문이었는지 들은 거 없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듣지 못했어요. 이 영상은 제가 신고한 뒤에 경찰들이 와서 현행범으로 잡아가는 건데 혹시 몰라서 제가 녹화해 두었던 거예요. 한번 보시겠어요? 저는 좀 무서워서 차 뒤에서 찍었어요. 당시에 반응이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쇠고랑을 채우는 거라고 했었는데 경찰들한테 손 놓으라며 바득바득 욕을 하더라고요. 어휴. 아니 그러게 무슨 욕을 이렇게 험하게 한담. 어머 어머. 아우 나 몰라. 저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영상 속 녹화 날짜를 확인하니 정말 3년 전이 맞는데 그즈음이면 저희 남편 회사에 이미 취업했을 때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모님, 제가 며느님이 누구인지 기억해낸 후에 컴퓨터며 핸드폰이며 연동된 드라이브는 싹 다 뒤져보고 겨우 찾은 영상이에요. 이미 시간이 흘러서 저도 잊고 있었으니까요. 사모님 말씀처럼 제가 감히 뭘 안다고 사모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여기 좀 더 크게 나온 사진이 있네요. 뒤이어 보여준 사진을 보고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직원이 보여준 사진 속 차를 본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사진 속 젊은 여자가 붙들고 있는 자동차가 바로 우리 남편 차량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사진과 영상 파일을 전해받고 그 길로 며느리가 일하고 있는 남편 회사로 갔어요.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며느리 얼굴에 사진을 들이밀며 채근했어요. 얘, 너 나한테 숨김없이 똑바로 얘기해라. 이 사진 속 여자, 너 맞지? 이게 다 뭐냐? 다 알고 왔으니까 거짓말할 생각은 마라.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 사람 저 맞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지금 면목 따질 일이 아니라고. 이 차, 우리 애 아빠 차잖아. 너 이미 이때 우리 회사 다니고 있을 때 아니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우리 남편 저 세상 보내려고 했던 거야? 이 깜찍한 건? 그런 마음 품고도 우리 아들을 만나? 네가 제정신이니? 어머니,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그땐 입사하기 전이었고요. 저희 부모님 일로 사장님께 복수하고 싶어서 접근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입사 후에 그런 마음 조금도 품지 않았어요. 진심입니다. 믿어주세요. 복수? 아이, 복수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애 아빠한테 네가 복수할 일이 뭐가 있다는 거니?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유가 사장님, 아니, 아버님 때문이에요. 저는 눈앞이 어지러워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래도 이야기는 천천히 들어봐야 했기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딱 13년 전 일이네요. 저희 아버지는 평생 유통업에 종사하셨지만 투자는 늘 다른 분야에 해야 하는 거라면서 주식도 그렇고 여러 분야를 공부하셨어요. 그리고 당시 부모님께서 컴퓨터 부품 공장에 투자를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당시 반도체 업계는 계속 승승장구할 거라면서 그쪽에 관심을 갖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부품 공장 측은 기술이 개발되지 않았는데 투자자를 끌어모으느라 거짓말을 했던 것 같아요. 약속한 기간 내에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아버지는 본인 회사까지 넘어갈 상황이 되셨던 모양이에요. 저는 예비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부품 공장이 저희 남편 회사였음을요. 사기였어요. 아버지뿐만 아니라 함께 투자한 모든 투자자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었지만 애초에 설명한 그런 기술은 대기업에서조차 시도하지 못한 꿈의 기술 같은 것이었어요. 그 사실을 안 저희 아버지께서 부품 공장에 찾아가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공장 측은 이미 보안 문제를 핑계로 조폭 같은 사람들을 고용해 문 앞을 지키게 했고요. 그 사람들이 막고 서 있는 바람에 아버지는 사장님도 한번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겁박당하고 오셨죠. 어렴풋하게 남편이 사기로 고소당할 뻔한 일이 생각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오래전 일이고 둘째 아들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을 무렵이라 남편이 하는 바깥일은 신경 쓰지 못하던 시절이었어요. 사업이 불안정해지면 한껏 예민해지는 남편의 성격을 잘 알기에 자세히 물어보지도 못하던 시기였습니다. 생활비 받기에도 빠듯했기에 저는 남편 신경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눈치 보며 살던 때였거든요. 물론 그때 사기로 고소당하기도 했지만 무죄 판결이 났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투자자들 상황이 아주 안 좋아졌고 그래서 한동안 저희는 빚쟁이들에게 쫓기듯 도망 다니기도 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는 며느리를 보며 어쩌면 며느리 가족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며 살아온 건 아닌가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무작정 며느리 잘못이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쫓아온 제 모습이 후회스럽기도 했어요.
이야기를 듣는 내내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들기 어려웠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저희 아버지 사업이 결국 넘어가고 모든 걸 날리셨어요. 그 일로 사무실에 있던 빌딩에 올라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사무실 책상 서랍에서 발견된 유서에서는 꼭 처벌해 달라며 인적 사항 하나가 자세히 적혀 있었는데 그분이 아버님이세요. 며느리는 아버지의 유서는 늘 갖고 다닌다며 다이어리 한 켠에 꼬깃꼬깃 접힌 편지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짧은 글과 함께 마지막에는 저희 남편 인적 사항이 뚜렷하게 적혀 있더군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 남편의 것이 확실했어요. 저는 뭐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렇게 오랜 시간 복수할 것을 다짐하여 살았대요. 그렇지만 그땐 너무 어리기도 했고 어떻게 복수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였고 그 사이 저희 남편이 사업체를 바꾸면서 행방을 놓쳤다더군요. 복수 같은 건 하지 말라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뜻인가 보다 하고 더 이상 찾지 않으려고 했는데 약 4년 전쯤 하도 많이 봐서 뇌리에 박힌 저희 남편 얼굴을 길에서 우연히 발견했다더군요. 마치 무엇에 이끌린 것처럼 뒤를 밟았고 남편의 회사를 다시 알게 된 것이었죠. 너무나 번듯한 회사의 대표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속에서 무언가 울컥 올라오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데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 가족은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우리 아빠 사업을 망하게 한 사람은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싶어서 다시 원한을 갚아주리라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타이어에 펑크 내려고 했죠. 직접적인 사고를 내는 건 사실 너무 겁이 났고요. 영화에서 보니 타이어에 구멍이 나면 사고로 이어지길래 그냥 그렇게 하려던 거였어요. 사고가 나면 어디라도 부러지겠지 하면서요. 그렇지만 지나가던 사람이 이상한 모습을 목격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당시에는 그냥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훈방 조치돼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땐 아버님이 모르셨을 거예요. 훈방 조치된 사건이었지만 그때 신고자인 금은방 직원이 그 모습을 사진 찍어둔 것이고 특이한 일이라고 생각되어 지우지 않고 있다가 며느리 얼굴을 보는 순간 떠올린 것이었습니다. 이건 마치 하늘이 저희를 돕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일종의 시그널이요. 이후 또 다른 복수 방법을 생각하며 우선 제 남편의 곁에 머물러야겠다는 생각에 남편 회사에 입사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남편 회사가 망하는 꼴을 봐야겠다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우리 남편이 며느리의 장점을 보고 마음에 들어 했고 마침 아들까지 소개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복수용으로 만나려던 사람이 만나보니 너무 괜찮더랍니다. 네, 사실 우리 아들이지만 정말 번듯하긴 번듯해요. 아버지 사업이 늘 왔다 갔다 하는 통에 누릴 것도 누려보고 또 서름 받을 것도 받아보면서 또래에 비해 속이 단단한 녀석이에요. 인생에 대한 통찰력도 깊고 상대 배려하는 건 물론 마음 씀씀이가 참 예쁜 사람이에요. 며느리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아픈 동생을 데리고 살면서 의지할 곳 하나 없이 혼자 그 긴 세월 버텨내며 힘들었는데 그런 따뜻한 남자를 만나니 자신도 모르게 기대게 되고 곧 사랑에 빠졌다고 설명하더군요. 어머니, 오빠를 좋아하게 되니 복수할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하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려고 그런 모진 경험을 하게 한 것인가 싶기도 하고요. 저희 부모님께서 듣고 계시다면 솔직히 서운하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운명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복수를 이겨낸 사랑이라고 생각하며 오빠에게 그리고 아버님께 또 회사가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 3년을 보냈습니다. 믿어주세요. 옛날에 품은 마음은 모두 잊은 지 오래입니다. 아들을 만나고 또 저희 부부를 겪어보니 복수가 무슨 소용인가 싶었답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을 품은 것이 자신을 스스로 힘들게 하더래요. 저희 아들과 우리 부부에겐 진심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당장
파혼을 시키셔도 할 말은 없다며 엉엉 울더군요. 아들과 3년 동안 사귀며 우리 남편을 마음으로 다 용서했다며 아기는 하나도 없으니 제발 믿어달라고 무릎을 꿇고 싹싹 비는 모습에 저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어요. 그동안 저희에게 보여준 모습은 가식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모습이었으니까요. 며느리의 진심과 한때 복수에 찼던 분노들이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과 회사에서 퇴근한 아들을 앉혀놓고 이 사실을 모두 설명했어요. 혼자 우리가 그 일을 알게 될까봐 걱정하던 때도 있었대. 그런데 자기 동생도 모르는 일인데 시부모며 남편이 어떻게 알겠냐 싶어 그냥 잊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아까 울면서 비는데 농담 같지는 않더라. 진심으로 뉘우치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 기억나지. 투자자가 7명이었는데 그중에 제일 연락을 자주 하던 사람이었어. 애들 이름을 계속 말하면서 꼭 돌려달라고. 우리 집 큰일 난다고 둘째가 많이 아프다고. 아, 그러고 보니 서글서글한 인상이 아버지를 참 많이 닮았네. 남편은 며느리 아버지가 기억난다며 착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사업이 연이어 잘못되니 다른 사람의 고통은 눈에 보이지 않던 시절이라며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했어요. 엄마, 나 꼭 로미오 같다. 부모님의 원수인 집안의 딸을 사랑하게 된 건가?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아들은 자신이 꼭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 된 것 같다며 눈물을 글썽거리더라고요. 부모님 생각에 맡기겠다면서 저희더러 반대할 거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부모의 의견을 존중해 주려는 것은 좋으나 너의 감정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말했어요. 아들, 엄마 아빠 의견 물어봐줘서 고마워. 넌 이럴 때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니? 애 늙은이처럼. 우리 아들 너무 빨리 철든 것도 속상한데 이럴 땐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화내도 돼. 엄마 아빠 때문에 이게 뭐냐고 화내는 게 낫지 않겠니? 화낸다고 뭐가 달라지나. 그냥 그 사람이 지난 10년간 힘들었을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아프네. 네 마음이 제일 중요해. 두 사람 믿음이 변치 않는 게 중요하지. 중심 잘 잡고 네가 결정해. 엄만 다 괜찮아. 그리고 다음날 아침 며느리더러 회사가 아닌 집으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아들도 연가를 내고 집에 있었지요. 남편은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무릎을 꿇었어요. 아가, 정말 미안하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미안하다.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너에게 이런 고통을 주어 미안하구나. 무엇보다 운명을 달리하신 부모님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제라도 꼭 전해드리고 싶었다. 네가 우리에게 온 이유는 내가 잘못을 뉘우치고 평생 너에게 이 마음을 갚으며 살라는 하늘의 뜻인 것 같구나. 부디 우리를, 아니, 나를 용서해다오. 아니, 용서는 어려울 거다. 그냥 내 사과만 들어다오. 그것만으로도 고맙겠구나. 남편은 사과를 전하며 눈물을 떨궜어요. 며느리는 그런 남편을 일으켜 세우며 본인의 마음을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세요. 제가 죄송합니다. 치기 어린 마음에 부모님의 원한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픈 동생도 있는데 갑자기 가장이 되어 제가 성숙한 사고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오랜 시간 잊고 있던 아버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 타이어 펑크도 시도해보고 옆에 있으면서 천천히 복수하겠다며 곁에 머무르게 되었네요. 그래, 네 마음 모두 이해한다. 당연하지, 부모님 일인데 복수하고 싶었을 거야. 나 같아도 그랬을 거다. 그렇지만 지금은 정말 그런 마음 조금도 없어요. 오빠 만나면서 그런 마음 다 풀었고
결혼해서 예쁘게 살 생각만 했습니다. 두 분이 저와 제 동생을 예뻐해 주시고 항상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시겠다고 할 때마다 저 속으로 정말 엄마 아빠가 보내주신 수호천사 같다고 생각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저 믿어주세요. 우리 가족은 넷이서 끌어안고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어요. 눈물 바다가 되어 눈물 콧물 범벅이 되었어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가장이 된, 그것도 스스로 세상을 등진 부모님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검은 상복을 입은 어린 소녀가 떠올라 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게 우리 부부의 책임이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 이 미안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이렇게라도 저희가 두 자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갚을 기회가 생긴 것에 감사하기도 했어요. 며느리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잘못으로 평생 죄책감을 느낄 우리 아들도 안타까웠어요. 두 사람에겐 한 번씩 떠오를 아픈 상처가 될 테니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있는 그대로 모두 받아들이기로 했고 아들과 며느리를 무사히 결혼시킬 수 있었습니다. 식은 며느리의 바람대로 작게 치렀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를 손님도 많지 않다고 하여 친척들과 아주 최측근인 지인만 불렀습니다. 처음엔 성대하고 화려한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 준비하는 아이들을 보니 참 이쁘더라고요. 웨딩 촬영도 친한 친구들과 함께 배경이 예쁘다고 소문난 공원에 나가 찍고 드레스도 5만 원에 구입해서 입었다는데 몸매가 좋아서인지 고급 수입 드레스처럼 보이더군요. 둘이 쿵짝이 잘 맞는다며 행복해하는 아들을 보니 이 결혼에 반대하지 않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신혼집은 저희 집 근처에 얻었는데요. 이사할 때 며느리가 건강이 안 좋은 동생이 아무래도 걱정된다고 하여 동생 살 집도 근처에 구해주었습니다. 아, 결혼할 때 예물은 어떻게 했냐고요? 제가 다 해줬어요. 다른 건 다 애들 마음대로 하더라도 예물은 꼭 시어머니인 제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했어요. 금은방이요? 네, 원래 하려고 했던 그 샵에서 맞췄습니다. 어쩌면 저희 부부와 며느리 마음의 응어리를 모두 풀어버릴 수 있게 해준 건 그 금은방의 직원이었으니까요. 예정대로 결혼시킨다고 하니 계모임 언니들이 난리가 났지만 사연을 다 듣고 난 후에는 누구보다 많이 축복해 주었어요. 아, 축하해요, 아드님, 며느님. 이런 인연이 어딨어. 두 사람 정말 잘 살 거예요. 내가 이 일하면서 정말 많은 커플을 봤는데, 둘 다 인상이 너무 좋아요. 진짜 잘 어울려. 축하드립니다. 저 때문에 마음 상하셨을 텐데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저희 샵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장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실장님 덕에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제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신고해 주신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물론 훈방 조치된 이후에도 복수하겠다고 회사에 들어간 거지만 그 덕에 이렇게 좋은 시부모님과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니 마음 쓰지 마세요. 저는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어쩜 며느님 말씀도 참 예쁘게 하시네. 고마워요. 우리가 최고로 예쁜 디자인으로 보여줄게요. 값은 어머님이 내신다고 했으니까 가격 생각하지 말고 정말 마음에 드는 반지로 골라봐요. 식을 올린 지 2년이 되는 지금은 아들 하나, 딸 하나, 쌍둥이를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저도 손주들 돌보느라 정신이 없어요. 육아라는 게 정말 힘들지만 두 아이가 씩 웃어 보이면 힘든 건 온데간데 없어요.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 손주를 늦게 본 편이라 얼마나 부러울게요. 지금은 손주를 한 번에 둘씩이나 안고 다니며 동네방네 원 없이 자랑하고 다녀요. 목을 가누고 뒤집기를 하고 요즘엔 둘이서 대화라도 하듯이 옹알이를 하는데 왜 저희 애들 키울 때는 몰랐을까요?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너무 대견하고 기특합니다. 요즘 네 발로 얼마나 잘 기어다니는지 지금도 따라다니기 바쁜데 이 두 녀석이 슬슬 걸으면 친구들 말대로 살이 쏙 빠지겠어요. 애들 손 잡고 다닐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입가에 웃음이 번집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이요? 말도 못하죠. 손주들 재롱에 녹아요, 녹아. 요즘 세상에 애 안 낳는 부부도 많다는데 저희는 애들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무엇보다 지금 사업이 안정되어 있으니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필요한 걸 마음껏 지원해 줄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젊은 날 미리미리 고생해 두길 잘했다 싶어요. 며느리는 우리 부부에게 진심을 다해 잘하고 있습니다. 보통 운동기구 주문은 헬스장이나 전문 센터에서 들어오기 마련인데 한동안 개인 구매가 많았던 적이 있어요. 초반에는 요즘엔 집에서 운동하는 홈트를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알고 보니 며느리는 육아하느라 힘들 텐데 우리 며느리가 너튜브며 인별그램에 우리 회사 기구를 이용한 임산부 운동, 출산 후의 다이어트 운동,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간단 운동 등 영상을 꾸준히 찍어 올렸더라고요. 영상 뒤에 우리 쌍둥이 손주들이 지나가고 운동 방법을 설명하던 며느리는 시청자들에게 어수선해서 미안하다며 활짝 웃어 보이는데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럽다며 반응이 왔대요. 육아맘끼리 그 마음 다 안다고 댓글이 이만큼씩 달려 있더라고요. 친근하게 접근한 것이 효과가 있던 모양입니다. 어머니, 보셨어요? 준이랑 선이 지나가는 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오빠가 출근하고 찍어야 하니까 애들 그냥 풀어놓고 녹화 버튼 눌렀는데 그렇게 앞으로 삥 하고 지나간 거예요. 제 친구들은 아기들 조금만 더 크면 셋이 운동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아가들이랑 할 수 있는 운동 연구하고 있어요. 아이고, 에너지도 넘쳐 정말. 애들 보면서 괜히 피곤하게 그런 걸 뭐하러 하니. 아니에요, 어머니. 저 스트레스도 풀리고 너무 좋아요. 매출까지 올라갔다는 말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냥 사람들 머릿속에 브랜드 이름이나 좀 더 각인시키고 싶었던 건데 기구도 사고 또 후기도 좋은 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후기 쓰여 있는 블로그 링크 있다 톡으로 보내드릴게요. 결혼 전 말했던 것처럼 며느리는 정말 조금의 악의도 없어 보였습니다. 물심양면으로 회사에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고 또 시부모에게 싹싹하게 잘하고요. 무엇보다 아내로서도 만점이지만 아이들은 또 얼마나 잘 보는지 몰라요. 요리도 청소도 빨래도 불평불만이 없어요. 만능입니다. 제가 정말 며느리 하나는 잘 얻었구나 싶습니다. 며느리가 우리에게 진심이라는 걸 느끼니 저희도 잘하게 되어요. 심장이 안 좋아 늘 약을 먹어야 하는 며느리 동생이 얼마 전 수술을 해야 한다기에 입원비와 수술비 모두 저희가 내주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쭉 동생의 의료비를 책임질 생각이에요. 명절, 생일, 행사에 가족이 모일 때는 늘 동생까지 불러 함께 얼굴을 본답니다. 우리 큰아들 내외와 작은아들, 사돈처녀, 손주들과 둘러앉아 있으면 더없이 행복해요. 저는 며느리가 큰딸 같고 사돈처녀가 막내딸 같고 그래요. 사돈처녀가 건강을 회복하면 남편 회사에서 조금씩 일을 시켜볼까 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동생이 건강 때문에 사회생활을 못 해본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고 하길래 직접 의사를 물으니 일을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사돈처녀 취미가 그림인데 집에서 장기를 살려 이모티콘을 디자인한 적이 있다기에 남편 회사의 캐릭터를 만들어 홍보용으로 사용해 볼까 해요. 실력이 좋으면 다른 일도 함께 해볼 수 있겠죠. 물론 디자이너 월급도 두둑히 챙겨줄 겁니다. 나이가 60이 넘으니 세상 보는 눈이 전과는 달라져요. 저 멀리 빨갛게 노랗게 물드는 단풍나무야 말할 것도 없고 지나가는 들꽃 한 송이도 얼마나 소중하고 예쁜지 몰라요. 젊은 날과 달리 남의 시선 따위에 제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고 소소한 감정 소모도 싫어요. 그저 나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고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제는 사업이 좀 안정되어 나오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족이 없다면 돈이 많다고 무조건 행복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인생에서 만난 우리의 인연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별별 관계가 다 있다지만 이렇게 저희 집처럼 원수와 결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저희는 며느리의 이해가 있었기에 가능했겠지요. 혹시 집안끼리의 문제로 아들, 딸들의 인연을 억지로 갈라놓으려는 분이 계실까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좀 바꿔보셨으면 합니다. 어른으로서 마음을 조금만 더 넓게 가지고 젊은 아이들의 애정을 하찮게 여기지 않는다면 아마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게 되실 거예요.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아들, 딸의 사랑을 응원해 주십시오. 감히 제가 보장합니다. 당신에게 아름다운 노년이 다가올 것이란 걸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한 여름 나세요.